건축가의 지동철입니다. 1993년에 여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거죠. 나이 15살 이후로는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한 20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여주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교수가 됐다는 그 가슴 벅참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로서 건축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주라는 데가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남원항에 나가보면 남원항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사진이 찍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계시고요. 명성황후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국민들이었죠. 여주라는 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뭐니 하면서 개발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큰 박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주에 와서 전문가 입장으로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여주를 봤을 때는 여주는 그야말로 자연이 좋고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그리고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염된 개발이 아니고 순수하게 가장 다른 데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집을 하나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땅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도 계신데 세 사람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큰 땅은 아니었는데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우연히 응찰을 했다 낙찰이 되는 바람에 내 땅이 생긴 거죠. 지금 능서역이 들어서는 그 신지리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입니다. 팔고 나서 여기 들어서는 바람에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6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서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 땅이라는 기분이 들어서.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땅 주인이니까 땅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땅인데 왜 여기서 농사를 짓냐. 그러니까 자기 땅이래요. 내가 경매에서 불어받은 땅인데 왜 당신 땅이냐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 자기는 경매에 붙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적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 옆에 형이 북형으로 돼 있고 들어가는 길이 없는 똑같이 생긴 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설계사무소 다니면서 지적도를 한 수백 장을 봤는데 막상 내 땅을 살 때는 지적도를 잘못 봐갖고요. 결과적으로는 맹지인데 별로 돈이 되지 못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주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여주 시민이 된 상태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여주본에 나가서 이제 건축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여주라는 데가 어쨌든 굉장히 더디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보는 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변, 특히 이제 북내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모습이 여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였을지 모르는데 여주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주거 형식으로 인정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지는 몰라도 그게 대단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주거 형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히 예조같이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일도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논바닥 한 군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었으면 그 아파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농업 용수가 없어지고요. 깊이 이게 물을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일조권이 모자라서 결국적으로 아파트밖에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아파트라는 게
분당이나 일산처럼 계획적인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보기가 좋고 살기가 좋은 데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좁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아파트들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다가 길도 좁고 그다음에 전기나 뭐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도 용량이 적어서 항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 여주 같은데 아파트를 세워두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와서 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골에 있는 경운기 끌고 아파트 주차장에다 그래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집은 버려두기 때문에 금방 거미줄 끼고 폐허가 되죠. 그리고 그게 폐허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동네 뭐 청소년들 비롯해서 이제 담배 피우는 애들 가서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심한 경우는 뭐 약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빈집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 94년 5년도에 여주군에 가면 여주군에 뭐 그런 빈집 철거를 위해서 예산이 거의 한 20억, 30억씩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죠. 지금도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중앙통에 있는 상권이 붕괴되는 일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주 중앙통에 그 중앙통 살리기 위해서 42억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사실은 지금 뭐 거의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라는 게 그렇게 큰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 당시 이제 뭐 여주 양평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원주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적절하게 이렇게 환경이 좋은 지역을 몰라서 그 소위 우리가 브로카라고 하는 기획부동산에서 내려와서 땅을 매입한 뒤에 길을 놓고 적절하게 땅을 분할한 뒤에 판매를 합니다. 작게는 5배, 많게는 한 50배 정도의 돈을 받죠. 그리고 그 돈을 사면 그 땅을 팔면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에 맞춰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하나 짓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뭐 건물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어떤 재료가 좋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각각 이렇게 건물들을 다 짓다 보면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뭐 관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되지도 못하고요. 그냥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이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옆집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상하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혹시 자기 집에 무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한 평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집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원주택 그 건립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두면 당연히 망가지고 사회도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들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뭔가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자기가 짓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남양집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남양집을 지어야 되고 그게 남양집을 짓는다는 게 옛날 우리 속담에 3대가 덕을 쌓아야 남양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뭐 덕을 쌓는다는 것보다도 에너지 절약이나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쪽에 햇빛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개인한테 이렇게 남겨두면 다 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내 집을 지으면서 뭔가 샘플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작업은 뭐 여주신문이나 세종신문 같은 데다가 건축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매달 이렇게 썼는데 지역신문에 뭐 글을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표제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뭔가 샘플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샘플이라는 게 이제 혼자 나만의 집이 아니고 동네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선 뭐 집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맞는 집이어야 되죠. 그런 집들이 모여서 정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있는 풍경이죠. 뭐 마을 사람들이 사는 모습만으로도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 여주, 용인, 양평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내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주만의 그다음에 여주 우리 정체성이 살아있는 우리 풍토에 맞는 그런 주거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는 무엇보다도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고려로부터 정이 넘치는 지역이었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자연 풍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미한 주거 형식을 한번 제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저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웃이라고 말하면 집이 들어서고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지만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진행하는 거죠. 이웃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던 분들이 대학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니스 치면서 알았던 몇 분들 해서 한 10분 정도를 우선 1차 모집을 해서 다 모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같이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뭐 당장 이제 작업이 진행이 돼서 땅을 사고 할 때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젊었고 같이 있던 분들도 다 젊었기 때문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보다 우선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가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의사분들이 한 4분 정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땅을 정했는데 가엄리라는 곳에 땅을 한 2,000평 정도를 5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평당 5만 원 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동네 할아버지에 전화하면서 바로 위에 공동묘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m 올라가니까 뒤에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걸 포기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그 땅이 서울에 있는 기획부동산에 내려와서 그 평당 5만 원짜리를 평당 200만 원씩 해갖고 다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샀겠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쭉 다니면서 몇 군데 땅을 보면서 황학산 너머에 있는 소나무 향기가 좋았던 곳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가자마자 송진 냄새가 진하게 나서 동네 사람들끼리 여기를 솔령불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해서 솔령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 내 뜻에 다 찬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들, 건물의 높이라든지 외장 마감이라든지 지붕의 형식 같은 것들은 건축가한테 맡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로 시작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됐던 분은 우리 표심과에 계신 김은경 교수님이십니다. 처음 짓고 지금도 뭐 어디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뜻을 따라주시는 바람에 제가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칙들을 세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은 뭐 규모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을 했고 설계를 보시면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이 이게 공동 정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공동 텃밭이고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집은 보면 사실은 요 깔고 앉아있는 땅들은 커봤자 120평, 제일 큰 집이 14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90평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집이 좁은 것 같은데 안에다가 차를 들이지 않고 앞에다가 공동 정원을 하나 만들면 꽤 넓게 느껴지는 외부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중요한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 갈 때라도 여기 같이 나와서 공동정원에서 같이 얼굴을 맞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주변에 나무하고 이렇게 건물을 잘 어울리게만 만들면 집과 집 사이의 관계 같은 것도 고려해서
외벽 형태를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설계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다 제시를 했고요. 개별 주택들에 대해서는 큰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지금 뭐 여주에서는 교수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서울에 계신 분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저를 알아서 그런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주의 교수마을을 가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풍경입니다. 이 눈 올 때 사진들이고요. 이건 우리 집에서 중앙 마당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 이건 저희 집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식당을 하나 만들었고요. 평수는 1층 저렇게 만들어도 1층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이면 아파트로 치면 36평형하고 비슷한 규모인데요. 그 공간을 좀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튀어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크게 만들면 좀 손해보는 게 난방이 굉장히 어렵죠. 춥죠, 겨울에. 대신에 옆에 벽난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겨울에 거기서 불 떼면서 고구마하고 밥 구워 먹는 재미가 소소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맥주도 한잔 마시게 되고 뭐 식후도 구워 먹게 되고 살이 많이 찝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꽤 좋은 주거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집을 빵카처럼 지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언제 다 마무리할 건가? 왜 짓다가 말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굉장히 좋은 게 위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동네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동네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은 대단히 만족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큰 위로를 줬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건축을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처럼 가꾸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야 나무는 잘 자라고 훨씬 보기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기 좋은 나무를 만들어놓고 내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이 잘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풍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후가 맞아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맞는 나무, 이 지역에 맞는 주거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축은 도시의 셰프입니다. 건축이 모여갖고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도시를 말한다면 누가 봐도 사람들이 외부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도 빨리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서울의 야경이죠. 이거는 부산 해운대의 야경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콩의 야경입니다. 도시의 모습이고요.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를 가본 사람들은 참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외지인들에게 보기 좋은 그런 집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알맞는 그런 동네를 만들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앞에 있는 홍콩이나 부산 해운대나 서울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고발 주제인 여주가 따라가려면 백날을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여주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고 살기 좋고 그게 소문이 나서 아까 선토리니 섬처럼 외지인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작업은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적인 그 규제를 보면 그냥 거대 자본의 무방비하게 열려있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들었어도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영역이라고 누가 타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곳인데 우리 여주에 있는 분들이 빨리 그런 부분을 깨쳐서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영에 방해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명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칼푸프라는 철학자가 썼던 명제죠. 그
건물 하나 지으면 10년 넘는다고 부르죠. 건물 하나 짓는데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우리 동네도 놓는데 길 하나 놓는데요. 길 하나 이렇게 쭉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동의서 받는데 그 사람들 그냥 안 찍어줍니다. 땅값이 평당 5만 원 하는데 동의서 사용료를 달라 그럽니다. 동의서 찍어줄 테니까. 그 사용료를 평당 5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요즘 시골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여주에서 왜 그런 풍조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골프장 때문에 그런 풍조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엄청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짓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집보다는 우리 집이 혹시 못하지 않을까 불을 켜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업자들은 와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남기기 위해서 뭐 철근도 가는 걸 쓰고 철근 간격도 넓히고 그 다음에 레미콘 가지고 물 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내용을 아예 모르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데 다 아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가서 우리 건축가에 쓰는 삼각형으로 생긴 자 모양으로 생긴 스케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철근을 재고요. 간격을 재고 그러니까 나중에 업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가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타나지는 못하고 멀리 가서 망원경으로 쳐다보면서 싫어합니다. 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좀 무리가 됐는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내가 안 늙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사실은 속으로 많이 늙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집 한번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손을 들리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